예, 앞서도 제가 4대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4대강 사건 처리 과정이 그렇게 사건을 적발하고도 은폐하고 과징금 봐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무능력이고요, 차관이. 알고도 위원장 눈치를 보였다면 무소신입니다. 저는 우리 정지찬 후보자에 대해서 무난한 인사이나 인사청문회용 인사다. 다시 말해서 소신도 원칙도 없는 약체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계속 그런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이 있는지 이걸 좀 검증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효성과 LG와 관련해서 그 위장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때 경고처분만 했죠. 예. 그런데 후보자가 재직할 당시에 2010년도에 위장 계열사 누락으로 효성의 조성래 회장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고발 조치하도록 의결했었죠. 예. 그때 당시 얘기는 계열사 누락 신고는 재벌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의 제기했으니까 재결해서 각하까지 하셨죠. 그죠? 기억이 없으세요? 안 납니다만. 네. 예.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재범인데 더구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했을 때 고발 조치하셨던 분이 이거를 물론 당시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이었던 딴 분이시긴 합니다. 이분이 이거를 담당 그 조사부서인 경쟁정책국에서 고발로 올린 거를 경고로 낮췄습니다. 이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는 부위원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아니까 적절했다고 예. 보시냐고요.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아니 그 당시에 부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사건의 내용을 모릅니까? 아니,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소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아니 처리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묻지 않습니까? 본인이 첫 번째 적발했을 때 고발 조치했는데 다시 또 적발이 됐는데 그거를 경고 조치로 끝난 행위에 대해서 소신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회의도 합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합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설사 그 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타부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아니 후보자님, 예. 이게 무슨 정치적 청문회도 아닌데 늘상 들어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요. 아니요. 이게 국정감 당시에 부위원장께서 재직할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노대래 위원장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눈치를 보면 됩니까? 아니, 자,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그 당시에 후보자는 홍보대책회의를 주재하죠. 예. 그래서 그 결정이 하는 그날 원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주간 보도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경고 조치로 낮춰지니까 이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하셨죠. 예. 원래 경고 이하는 보도자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주간 보도 계획이 수정된 케이스를 다 내봐라 했더니 3건이 있어요. 근데 이 3건은 뭐냐면요. 재심사 명령을 하거나 다시 심사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만인 겁니다. 경고 조치로 조치의 수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안 낸 경우는 이 케이스가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 다시 말해서 구본무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경고 조치로 낮추고, 더군다나 경고 조치로 낮춰도 보도자료를 냈던 관행을 무시하고 아예 보도자료조차를 내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그 대통령과 10대 총수의 간담회 때까지 이 사안이 이렇게 봐주기로 끝났다는 것 자체를 모르도록 은폐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대 재벌 총수와 대통령께서 만나는 그 자체도 저는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그 후보자님, 예. 8월 말에 대통령과 총수 간의 회담은요, 이미 사전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사안인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제 관심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법과 원칙에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잠깐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10대 재벌 총수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거를 내 관심 사안이 아니어서 몰랐다. 이거를 방송으로 보는 국민이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겠어요. 이러니까 눈치만 보고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후보자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눈치 보고 그 소신 없이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두죠. 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그게 지금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남긴 그 당시를 발언입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로서의 관심을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게 부위원 차관이 예. 차관이었던 분이 그거를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 그러면서 부위원장 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지금이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그 작년 말에 외투법을 개정하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 예. 그거를 50%까지 하도록 외투법에 특례를 두도록 개정이 됐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던 당시에 노대래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 질문이 있으니까 외자 유치나 이런 합작 투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외국인 투자는 합작법인이 아니고 증손회사 일반에 대해서 소유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예. 후보자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 부분은 외국인 투자 업체와 국내 업체를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허용해 준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 외투법을 개정시키면 그 다음에 들고 나올 얘기가 외국인 합작투자법인과의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있으니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대해서, 지주회사 일반에 대해서 증손회사 규제를 100%에서 50%로 일반법으로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노림수가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외투법을 개정해 주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에 이 100% 소유 지분 제한 규정을 고치자고 나올 거다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주회사 체제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부분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권장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간금융지주회사 문제라든가 정손회사 문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권장을 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고 또 외국 투자 기업하고 차별하는 부분이 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앞으로 국민이나 일반 기업에 대한 감시가 더 철저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장점을 살리기 위한 거지 특정 뭐 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외국법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 합작법이냐 일반적으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온 얘기는 외국인 합작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주회사 모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소유 지분을 갖도록 하는 이 규정을 50%로 완화해 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게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특정한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민원 처리기관으로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증손회사 자체를 금지했었죠. 모르세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계속 계셨던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주회사라는 게요. 증손회사를 못 두도록 하다가 증손회사를 100%라는 조건 하에서 100% 소유 지분이라는 조건 하에서 허용했고요. 예, 김 의원님. 예.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제를 했다. 그것도 없앴어요. 이렇게 후퇴시킬 거면 지주회사들도 왜 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의 그 전환의 메리트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반드시 지주회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검토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건 아니고요. 그 중간금융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소위 말해서 금융 관련된 업체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검사 분리도 강화하고 또 이 금융 부분에 있어의 감시 감독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정손회사 지분율 완화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지 이 어떤 그 사안을 특정 기업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예. 지주회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예.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지주회사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조차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도 아니고 공정거래의 부위원장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 그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도 못하고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지금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지주회사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할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정거래제도 전부를 제가 히스토리부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그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모든 거는 현안이 됐을 때 파악해가면서 또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말이죠.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과거 히스토리부터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의원님의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모든 거를 파악하고 나와서 여기서 모든 걸 다 답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저도 인간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을 다 알고 다 외우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게 자질론으로까지 좀 비화하는 거는 조금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